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락항 11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제 욕망과 소망이 어떻게 다른지 세부의 어떤 형태를 지니고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어머니의 남근이라는 개념이 상실의 개념과 연결되게 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거세 콤플렉스라는 게 왜 다시 이제 드러나는가, 프로이트적인 배경을 락항이 차용하고 그 바탕으로 삼아가지고 연구를 발전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정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어머니를 위한 어떤 남근이 되는 것과 잃어버린 대상, 뭐 이런 것들, 어머니와 아이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떤 이 리비도적인 측면이 발현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락항이 어떻게 해석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렇게 말로 이제 서두로 풀어대는 거는 여기까지 하고, 직접 이제 강의를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할게요. 락항의 이제 용어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 신경증 환자 있죠. 신경증 환자라는 거는 되게 막 예민해가지고 막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일어날 거라고 막 생각하는 일종의 미래에 겁먹는 피해의식 같은 것들, 지레짐작하는 것들이나 환상, 망각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런 신경증 환자가 원하는 거는 사실상 어머니를 위한 남근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머니가 욕망하는 것이 되고자 하는 거라고요. 엄마가 원하는 대상이 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걸 희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누가? 어린 애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겠죠. 왜냐? 거세 컴플렉스로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거세 컴플렉스라는 것이 욕망을 가장 제대로 발현하고 보여줄 수 있는 이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아이와 엄마와의 관계를 이번 영상에서 주로 다룰 건데, 아이는 그래서 어떤 대상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대상은 어머니를 위한 남근이 될 수 있는 대상이겠죠. 그죠? 근데 이것은 어떤 대상이에요? 잃어버린 대상일 수밖에 없어. 이미 존재하는 것이라면 어머니를 위한 어머니의 욕망의 대상이 되고자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미 잃어버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찾으려고 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서 그래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뭐예요? 어머니가 요구하는 그 어머니의 욕망의 대상에 아이가 동화되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아버지 존재가 프로이트가 얘기할 때 뭐예요? 아이한테 사회화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의 사회화는 왜 일어나는 거예요? 프로이트가 얘기했을 때. 아버지의 체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고추가 잘려나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잖아요. 이러한 불안감을 왜 갖고 있어? 이러한 엄마의 어떤 욕망이 되고자 하는 생각 때문에 내가 아버지로부터 이러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잖아요. 내가 이게 되고자 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잃어버려버린 이런 엄마의 욕망이 되고자 하는 생각조차 애초에 갖지 않았다면 아버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 근데 아버지에게 이렇게 내 고추가 잘려나갈 수 있다. 왜? 아버지는 엄마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인데 그 관계를 내가 박살내려고 한다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동화되지 못하도록 아버지는 개입하는 존재임과 동시에 이러한 아버지에게 내 성기가 잘려나갈까봐 두려워하는 말 그대로의 거세 컴플렉스를 이제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체계를 받아들이는 걸 사야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죠. 프로이트가. 그래서 아이는 어떻게 해요? 반강제적인 사회화를 이루게 되잖아. 아버지의 체계를 답습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이게 바로 프로이트가 얘기했던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그냥 핵심적인 그 구도를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아버지가 개입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결국 어머니로부터 애를 뭐 하는 거예요? 아이솔레이션 시키는 거야. 떼어놓는 거야. 그래서 아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세계에서, 어머니의 세계에서 떠날 가능성이 되는 거예요. 가능성 제공자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아버지가 없었으면 계속 아이는 뭐 하고 있어? 사회화고 뭐고 적응이고 뭐고 다 내팽겨치고, 나이를 아무리 먹고 청소년기가 되어도 계속 자기는 엄마의 그 욕망의 대상이 되고자 찾을 수 없는 무언가를 찾고자 할 거 아니야. 어리석게도. 근데 아버지라는 존재 때문에 무슨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회화 가능성을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사회화 가능성. 그쵸?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미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는 이거를
도달할 수 없는, 도달 불가능한 어떤 것으로 치부해 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떤 과정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 나는 엄마의 욕망을 찾을 수 없다. 저 아버지라는 존재가 있고 난 저 아버지라는 존재 때문에 난 거세당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관 방식을 배우지 않으면 난 안 된다. 그러면서 사회화된다. 사회화되는 것은 결국 어머니로부터 분리되고 어머니의 욕망이 되고자 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성숙 과정에서 어느 누구에게나 일어난다라는 거. 그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는 그럼 뭐예요? 엄마와 아이에게 모두 안 돼라고 말하는 존재예요. 무슨 말이냐? 엄마한테는 당신은 당신의 욕망을 찾을 수 없으니까 그런 행동 그만해. 더 이상 찾으면 안 돼. 아이한테는 뭐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항상 엄마의 욕망이 되고자 해. 그지? 근데 넌 엄마의 욕망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 엄마는 다른 것을 욕망할 수밖에 없어. 너도 욕망하겠지만 너 자체가 엄마의 욕망의 전부가 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안 돼. 넌 내 체계를 배워야 돼. 나의 체계가 뭐야? 세상의 체계이고 사회의 체계야. 라고 얘기해 주니까 쌍방향으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존재가 뭐라고요? father, 아버지라고. 그죠? 그래서 사라진 것이라는 것이 돼버리는 거지. 뭐가? 남근이라는 것이. 이런 남근의 특질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베일이라고. 가면같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특징이에요. 왜 결핍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도 이해하시겠죠. 결국에는 결핍을 가장 잘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건 뭐예요? 내 자신의 너머의 어떤 것을 가리키는 가려져 있는 스크린의 이미지겠죠. 그죠? 후기에 락항은 이제 이러한 생각을 이제 수정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후기가 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생각, 일종의 프로이트적인 생각에 사실상 그 동아줄을 잡고 있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제 후기에 또 이제 어떻게 달라지게 됐는가 뭐 이런 것들도 나올 텐데, 영상 이제 말미에 가면 갈수록 결국 여기서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 그리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거세 불안, 욕망, 소망 이런 것들의 관계와 아버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 초창기 중기의 내용이니까. 거기서 모자 관계가 정말 중요하니까 뭐 모녀 관계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자, 아이는 인생의 첫머리에서 누구한테 영향받는다고 제가 영상에서,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었죠. 어머니죠, 어머니. 아이한테 엄마만큼 영향을 크게 주는 존재가 어디 있겠어. 인생 첫머리에서 아이는 어머니에게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모든 의미에서 아이는 엄마한테 뭐 하고 있어요? 의존, 디펜던하고 있다고. 엄마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보여주는 행동. 제가 이거 예시 한번 들었었죠. 뭐 패드립의 뭐 어떤 모시기 영상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패드립이 뭐 합리적인 이유, 아니 뭐 정확한 이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었어요. 여러분도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아무튼 어머니에게 모든 걸 의존하고 어머니의 어떤 행동, 엄마가 보여주는 행동에 뭘 찾고 있어요? 이유. 엄마 왜 저런 행동하지? 이러한 것들을 찾으려고 하지만 이해해 못해요. 이걸 이해를 못하지. 애들이 이거 이해했으면은 뭐 찡찡대고 그런 막 울고불고 그런 행동을 왜 합니까? 그냥 차분하게 이해하고 묵상하겠지. 근데 묵상하지 않잖아. 엄마 행동을 이해 못한단 말이야. 그죠? 그럴 능력이 없어, 애는 애초에. 엄마가 얼마나 잘해주건, 엄마가 잔인하게 굴건, 때리건 간에 아이는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여러분들? 아이가 질문 갖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뭘까? 이거예요. 어머니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예요. 엄마가 원하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가 아이에게 있어서 최대의 난제예요. 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사로잡혀 있을 때 아이가 내놓는, 그러면 이 앤서, 대답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결정적인 부분을 형성하는 거예요. 엄마가 원하는 거는 아버지인가 혹시? 막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은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이 좀 커지겠죠. 그죠? 근데 적대감이 커지는 대신에 또 아버지가 너무 두려운 사람일 경우에는 사회화를 좀 더 빨리 받아들이거나 할 수도 있겠죠. 제대로 사회화가 될 수도 있겠죠. 거세 컴플렉스가 그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례해가지고 상승하는 거잖아. 아빠가 무서운 사람이니까. 근데 아이가 봤을 때 엄마가 원하는 것이 아버지인데, 욕망의 대상이. 그럼 어머니의 남근이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 부성, 아버지가 별 볼 일 없어, 내가 봤을 때.
아이 기준에 봤을 때 무섭지도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사회와 가정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왜? 아버지의 체계를 답습하지 않고 따르지 않아도 어때요? 나는 뭔가 엄마의 욕망의 대상이 될 것 같으니까. 방해받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좀 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적인 거에 사로잡힌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좀 반사회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 나중 가서. 근데 이걸 과학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 이러면 이렇다라고 바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럴 확률이 높을 수가 있겠죠. 그죠? 무슨 말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겠죠? 어떤 아이들은 이러한 질문을 제기했을 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이 뭐라고요? 엄마의 남근이 무엇인가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엄마의 남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했을 때 대부분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이해 못한다고. 그럼 질문에도 실패하는 거야. 못 찾는 거야. 이유는 뭐겠어요? 아이가 이러한 질문을 할 공간을 갖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엄마는 아이와 늘 글자, 말 그대로 붙어 있잖아요. 웬만하면 그렇잖아. 요즘에는 이런 경우가 적죠. 왜냐하면 어린이집 보내버린 거나 아니면 학대하고 이러니까. 뭐 친척한테 맡기거나. 근데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20세기 초반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엄마가 아이하고 떨어지진 않았겠죠. 그래서 엄마가 말 그대로 아이와 계속 붙어 있다면 일상에서 아이는 뭘 떠올리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부재를 떠올리기가 어려워요. 뭘 떠올리기가 어려워? 결핍을 떠올리기가 어렵다라는 거야.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지.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중대한 질문은 엄마의 남근이 무엇인가인데 엄마와 계속 붙어있기 때문에 엄마의 그러한 남근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부재, 그 결핍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연상하기가 어렵다고. 모순적이죠. 그죠? 아이는 어머니의 욕망에 대해서 질문할 수가 없어. 왜? 엄마가 계속 옆에 있어. 엄마한테 의존하고 엄마의 행동은 다 뭐예요? 나를 향하고 있어. 나를 계속 다 향하고 있는데 내가 엄마가 뭐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 왜? 계속 나를 향해서 나를 자꾸 충족시켜주고 있는데 이 과정 이해하시죠? 그죠? 아이는 엄마의 욕망에 대해 질문이 안 되는 거야. 왜? 붙어 있기 때문에. 붙어 있어야만 하는데 붙어 있어서 질문이 안 되는 거라고. 욕망을 알 수 없는 거라고. 어떤 의미에서는 아이 자신이 어머니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충만케 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의 남근의 일부분은 또 아이일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머니의 모든 존재가 환원되고 있는 지점으로 존재할 만큼 강력한 대상인 거잖아. 아이가. 엄마에게 아이는 사실상 거의 전부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모든 존재가 환원되는 지점이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고. 근데 문제는 엄마가 자기 인생이 아이에게 어때요? perfectly, 완벽하게 만약에 환원이 되지 않고 있다라면 이런 경우 많죠. 앞으로 날이 갈수록 세상이 시대가 변할수록 더 그렇겠죠?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게 되면 애한테 보여주게 되는 거야. 가시적으로. 애가 느끼는 거야. 엄마에게 있어서 내가 엄마의 남근의 전부가 아니네. 큰일인데. 이런 거를 애가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사태의 변화가 오게 되는 거예요. 사태의 변화가 오게 된다는 건 뭐예요? 부재와 결핍의 차원을 떠올리게 된다. 부재와 결핍의 차원을 떠올린다는 건 뭐예요? 그 질문을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야? 엄마의 남근이 무엇일까? 엄마가 욕망하는 대상이 무엇이지? 라는 질문을 비로소 떠올리게 될 수밖에 없다. 아이는 엄마의 움직임, 변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들과 마주치게 되는 거야. 왜? 엄마는 나로 인해서 완벽하게 환원되고 충만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락항은 어머니에 대한 이 모든 아이의 수수께끼가, 아이가 느끼는 수수께끼들을 특정한 의미작용 있죠? 특정한 의미작용, 즉 이 엄마의 욕망의 대상이라는 남근이라 부르는 이 남근의 의미작용과 연결시키는 어떤 조작이 존재한다. 그러한 조작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이가 이렇게 엄마의 변덕스러움, 엄마에게 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결핍과 부재를 느끼고 질문의 강도와 그런 어떤 생각의 깊이, 골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 이러한 의미작용, 즉
엄마의 욕망의 대상이 무엇인가와 아이의 어떤 정서적 측면과 이러한 것들과 연결되는, 즉 부재된 것과 결핍을 떠올리고 그러한 것들과 아이와 어머니의 관계성을 규정짓는 조작, 연결 그 조작이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한다라고 라캉은 뭐라고 얘기했다. 존재한다고 얘기했다.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뭐 동어 반복하고 있는 느낌인데, 아무튼 자, 라캉 이전에 이제 멜라니 클라인이라는 이제 학자는 아이가 엄마에게 이제 위치시키는 모든 대상들이 있죠. 무슨 소리냐면은 아이가 엄마를 대할 때 엄마에게 위치시키는 것들, 막 친근감, 따뜻함, 풍만감, 배부름, 뭐 감사함, 뭐 충분함, 막 이런 감정들 있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아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위치시키고 있는 감정이잖아. 그죠? 감정이자 또 대상들이잖아요. 이러한 것들 중에서 유독 하나가 얼마나 특별하고 특권화되어 있는지를 간파해냈습니다. 누가? 멜라니 클라인이.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중에서 유독 어떤 엄마에게 아이가 로케이티드, 위치시키는 것들 중에서 유독 특별한 게 하나 있는 거야. 뭔가 되게 특권화되어 있는 게 있네. 그게 뭘까 했을 때 멜라니 클라인이 발견해냈다고, 간파해냈다고. 뭘까요, 여러분들? 아버지의 페니스입니다. 바로 그게. 뭔 소리냐? 라캉은 자신의 이 남근 이론을 통해서 이 클라인이 얘기했던 이론을 새롭게 정식화했는데, 뭔 소리냐? 엄마가 욕망하는 것은 아이의 욕망과 동일하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막 아버지의 페니스라고 얘기하니까 또 여러분들이 뭐야 이거 여자가 이거 뭐 뭐야 뭐 이제 생리하나 이렇게 막 욕망이 막 끌어올라가지고 막 자기 남편 배우자 막 성기를 원하는 거야? 그런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런 게 아니죠. 이 라칸 공부할 때는 좀 더 상징적인 체계로 여러분들의 시각을 돌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어의 함정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페니스가 뭐라고요? 엄청 특권화돼 있다고. 유독 뭐에서 특권화돼 있어? 엄마와 아이 관계에 있어서 아이가 엄마에게 위치시키는 이런 것들 중에서 아버지의 페니스라는 개념이 유독 거슬리는 거야. 이게 특별하게 특권화되어 있다라는 걸 간파해낸 거야, 멜라니 클라인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얘기하는 것들의 핵심적인 부분이 뭐라고요? 아이의 욕망은 동일하지 않다. 누구의 욕망과? 엄마의 욕망과. 엄마가 욕망하는 것은 아이의 욕망과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아이를 넘어서서 존재하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 뭐다? 아버지의 페니스다. 아이는 이것을 암묵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위기감으로 느끼고 있겠죠. 그죠? 아이는 이러한 욕망 속에 위치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엄마의 욕망과 아이의 욕망은 동일하지 않고 한술 더 떠서 엄마의 욕망이 될 수 있다 없다? 완벽하게 될 수 없다라는 것까지 알게 되죠. 왜? 아버지의 페니스라는 것이 특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있어서 엄마와 아이의 관계에 있어서 이 부분입니다. 중요한 게. 그러면 아이는 이러한 욕망들 속에 위치하고 있어. 그렇지만 욕망을 완전히 충족시키지는 못하겠죠. 그죠? 아이 너머에 엄마의 욕망이 향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야. 얘를 넘어서서 얘가 엄마의 세계의 전부가 아니라 얘를 비욘드, 얘를 넘어서 가지고 엄마의 욕망이 향하고 있는 게 있어. 라캉은 이것이 남근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남근이 뭐라고요?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 발견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욕망의 대상이겠죠. 그렇죠? 그게 남근이었다. 그러면 그것은 아이가 영원히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 아이는 엄마가 원하는 그 욕망의 그 남근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겠어? 구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는 자신의 신체와 정신으로 그것을 절대 구현해낼 수 없어. 갭이 있는 거야. 라캉의 정말 중요한 업적 중 하나는 뭐냐면요. 거세 컴플렉스 있죠. 지금까지 계속 다루고 있는 거. 이게 정신분석에 뭐가 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중심 개념이 되고 있잖아. 여기에 센터, 위치, 커맨드 센터를 자리 잡아놨잖아. 지금 스타크래프트 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커맨드 센터, 지금 지휘부가 여기 있는 거야. HR 부서가 여기 있는 거라고. 거세 컴플렉스에. 그죠?
중심 개념이 되게 한 게 바로 라캉의 업적 중에 하나였죠. 그죠? 왜 업적이야? 프로이트 때 많이 외면당하고 무시당했잖아. 섹스 할아버지, 리비도에 미친 사람 이러면서 외면당했던 그 거세 컴플렉스 개념을 어디로 위치시켰어? 다시 정중앙으로 가져왔다라는 게 바로 라캉의 업적이겠죠. 그죠? 1950년대 이후에 이 결정적인 개념 있죠. 이러한 것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논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예 언급하지 않고 정신분석을 다른 차원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모다 라캉은 다시 핵심 센터로 가져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늘은 이제 영상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